이거 애플워치인데? 안녕하세요, 괴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로 별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아이폰으로 별 찍는 법들을 올렸죠.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폰 15에서는 결과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서 촬영법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랑도 비교해볼게요. 먼저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만 설정할 게 있습니다. 설정 카메라로 가서 포맷 프로 로우를 활성화해 줍니다. 1200만 화소, 4800만 화소가 있는데 야간 모드에서는 어떻게 설정해 놓고 찍어도 무조건 1200만 화소로만 기록이 되게 됩니다. 번거롭게 로우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JPG로 찍었을 때보다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별이 좀 더 세밀하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정할 때도 더 잘 되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활용하는 거죠. 다음으로 별이 눈으로 잘 보이는 상황과 장소에 있어야 하고요. 삼각대가 필수입니다. 먼저 야간 모드로 들어가서 시간을 최대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 10초라고 뜨는데요. 10초보다는 30초로 찍는 게 별이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다고 아이폰에서 흔들림이 감지되게 되면 야간 모드 최대 시간은 10초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꼭 필요한 거고요. 구도를 다 잡고 아이폰의 흔들림이 사라지면 노출 시간이 이렇게 자동으로 30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이날 이썸님이랑 별을 찍으러 갔는데 별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별사진 모델을 부탁드렸습니다. 별과 사람을 함께 찍을 때 팁을 조금 드리면 모델은 높은 곳에 위치를 시키고요. 카메라는 낮은 곳이나 로우 앵글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과 사람이 겹치지 않고 모델의 신체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별을 배경으로 사람이랑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촬영지는 매우 어둡기 때문에 다른 관측 및 촬영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플래시를 켜면 안됩니다. 찍겠습니다. 네. 시작. 이렇게 촬영이 시작되면 모델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유령처럼 나오거든요. 2, 1, 땡!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노랗게 나왔지? 네? 세팅이 좀 화벨이 지 맘대로네요. 네. 네. 이거 애플워치인데? 사진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이썸님 혹시 동상이십니까? 진짜 안 움직이셨네요. 이 정도면은 아주 우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테일들을 보시면 디테일들 다 살아있죠. 별들 다 살아있습니다. 로우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네요. 이것도 완전 생 로우 파일은 아니고 아이폰에서 이미지 처리를 거친 로우 파일이라서 그런지 노이즈 억제를 아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닌 게 여기 보시면은 막 세로로 막 이상하게 늘어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파일 처리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디테일 유지하면서 노이즈도 이 정도로 억제를 한다는 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라이다 센서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잘 맞췄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 파일 최대로 세팅하고 찍었지만 야간 모드이기 때문에 1200만 화소까지만 촬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로우 파일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 로우 파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게 놓고 봤을 때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쪽이 굉장히 푸르게 보이고요. 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은하수 부분을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쪽이 은하수 디테일을 더 잘 살리면서 노이즈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일 처리가 어색해서 약간 이상한 패턴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파일 처리를 많이 거치지 않은 거의 날것의 파일이네요. 그래서 노이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일 처리가 이상하게 돼서 깨지는 부분은 없네요. 특이하게도 아래쪽을 보시면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죠. 근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이쪽에는 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 파일 처리가 완벽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는 15 프로 맥스에서 로우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이미지 처리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는 거죠. 여기 어두운 안부 쪽을 보시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좀 더 밝게 나오는 대신에 노이즈가 한가득이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노이즈는 없지만
안부가 잘 안 보입니다. 좀 죽어 있네요. 여기 아래쪽 부분도 별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14 프로 맥스가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노이즈는 확실히 적지만 이렇게 별이 막 세로로 늘어난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 디테일이나 노이즈 측면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로우 파일은 보정을 해봐야 진가를 더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정을 해봤는데요. 아이폰 14 프로는 뭔가 굉장히 많이 변한 느낌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크게 변한 느낌 없죠.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원본이 뿌옇기 때문에 보정을 할 게 많았어요. 반면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처음부터 이미지 처리를 많이 거친 거의 약간 완성형 사진이라서 약간 보정을 할 게 많이 없었고요. 실제로도 보정을 할 때 조금만 움직이면 약간 깨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해놓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게 돌고래 자리인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서는 별이 약간 흐른 느낌이 나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전혀 흐른 느낌은 없죠. 이것도 약간 이미지 처리를 하면서 보정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정리해보면 14 프맥은 이미지 처리가 부족해서 보정할 게 많은 대신 보정의 폭이 넓고요. 15 프맥은 로우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처리가 많이 들어가서 보정을 거의 하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반면 보정의 폭은 좁아졌기 때문에 보정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엔 갤럭시 S23 울트라 프로 모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쪽에서 은하수가 더 선명하고 잘 보이죠. 하지만 요건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가 돌고래 자리 부근인데 갤럭시 쪽에서 노이즈가 더 많지만 별들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 대신에 별이 약간 흘러버렸네요. 반면에 15 프로 맥스는 이미지 처리를 많이 거친 탓인지 몰라도 노이즈는 없지만 별들이 중간중간 깨진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폰카로 찍은 별 사진을 저렇게 확대해서 쓸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깨지는 부분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여기 은하수 부분을 살펴보면은 프로 맥스가 은하수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파일 처리가 깨진 부분이 있고 갤럭시는 은하수는 15 프로 맥스보다 잘 안 보이지만 진짜 아무런 이미지 파일 처리를 거치지 않은 진짜 거의 원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간단하게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쪽이 은하수가 선명하게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확대를 했을 때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이미지 처리를 많이 거쳐서 별들이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갤럭시는 구석구석까지 정상으로 나오긴 합니다. 대신에 별이 흐르는 거는 또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엑스퍼트 로우 전체 모드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전체 모드 쪽이 광해도 잘 잡아주고 확대를 했을 때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아있고요. 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체 모드는 10분으로 촬영을 했고요. 최대한 빠르게 찍어도 4분이 최대입니다. 근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30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당연히 30초보다는 7분이 잘 나와야겠죠. 간단하게 보정도 해봤는데요. 갤럭시 쪽에 이거 일부러 제가 깨지게 보정을 한 게 아니라 얼마 안 건드렸는데도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예전 버전은 아니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체 모드로 촬영한 JPG 파일을 보정해봤는데 이게 웃긴 게 JPG 파일은 또 안 깨집니다. 제가 보정을 대충 하다 보니까 좀 색감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모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전체적인 톤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감은 좀 다르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쪽 촬영이 약간 갤럭시 전체 모드 쪽으로 더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모드는 오래 촬영했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짧은 시간 촬영했기 때문에 죽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잘 살아있는 부분은 선명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한 장당 7분, 4분씩 찍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편의성 대비 결과물을 생각한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도 굉장히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겠죠. 추가로 몇 장을 더 찍어봤는데요. 별이 진짜 잘 나옵니다. 노이즈도 거의 없고요. 특히 이쪽에 보시면 확대했을 때 안드로메다 은하도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 베르세우스 자리 중상단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나무 부분에 이렇게 종종 색이 이상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를 찍은 건데 진짜 깔끔하고 이쁘죠. 오리온 자리 대성운까지 어느 정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노이즈도 거의 없고요.
다만 노출 보정을 올려서 완전히 어두운 부분까지 살려서 찍으려고 하면 그쪽 부분은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 부분은 단순하니까 노이즈 처리도 깔끔하게 되지만 이렇게 어두운 지상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없애면서 디테일이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초점이 나갔네, 뭐 라이다 센서 그렇게 칭찬하더만 이 쓰나 만하네, 밤에 초점도 못 맞추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초점을 너무 잘 맞춘 겁니다. 여기 보시면 풀떼기들이 있죠. 저 풀떼기들에 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만 제가 이 구도를 잡을 때는 풀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초점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친 듯한 초점 능력이 살짝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폰 15로 별이 잘 나오냐? 라고 물으시면 졸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졸라 쉬워요. 노이즈는 적어지고 별 흐름은 사라지고 보정을 딱히 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줘서 기존에 별 사진을 많이 찍던 사람이 아닌 초보자들이 찍어도 누가 봐도 잘 찍었다고 할 수 있는 별 사진을 아주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미지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고 원래 보정을 폭넓게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좀 줄어들어서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해보면 요즘 폰카들 별사진 폼 미쳤다.